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1월 조선주 다음 큰 거 옵니다. 지금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죠. 이슈도 많고. 근데 왜 많을까? 그리고 조선주에 이어서 이 조선주까지 엮어서 갈 수 있는 어떤 이 큰 거, 이게 뭔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너무 영상 감사하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제 얘기를 듣고 한 줄이라도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마스가라고 해서 이 트럼프랑 핵 추진 잠수함 파트너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핵 잠수함이랑 핵 추진 잠수함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그냥 핵으로 앞으로 나가는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뭐 연료 충전이라든가 이런 게 뭐 오랫동안 필요 없고 뭐 그런 잠수함이라고 보는 거지 핵을 쏘는 잠수함이 아니다. 그냥 연료가 핵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하나의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마스가 수주 물량 확대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서 이제 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마스가라는 얘기가 된 건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조선 협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리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이 마스가 수주 물량 확대로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필리 조선소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인수를 하죠. 그래서 한국계 맞아요 이제. 근데 이제 장소는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이 방산 관련 특수선 건조를 미국에서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거를 한국에서는 아니고 일단 미국에서 해라. 왜 그래야 미국인들 쓰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의 경제가 살겠죠. 그래서 이거 허락은 하는데 장소는 미국에서 해. 그래서 한미동맹 위상은 강화되지만 사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이 이 날아가고 중국이 지금 가는 속도를 못 따라잡는다. 지금 이 잠수함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그 따라잡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죽이려면 야 이거 만들어야 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 죽이려고 한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인 만큼이나 대중관계가 좀 좋아질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렇게까지 트럼프는 항상 조선의 진심인가? 최근에 대부분의 협상 내용이 조선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트럼프는 조선의 진심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이래요. 중국 함정과 미국 함정에 대한 개수, 정확히 말하면은 이 규모로 확인을 해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군사 측면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 그러니까 배는 지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지고 있느냐? 군사균형 2025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이미 370척 이상의 주요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 국방부 추산으로는 중국 해군이 올해까지 395척, 약 400척, 2030년까지 435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 중국의 전투함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 미 해군은 2025년 4월,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서 293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보다 100척이나 모자른 상태인데 앞으로 이 어떻게 규모는 더 크게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 군함을 따라잡아야 돼요.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아셔야 될 거는 뭐 군함이 조금 부족한 거지 그 이외의 것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주요 핵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1척, 중국이 3척 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투함에서 개수로 봤을 때 미국이 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조금 긴장감을 느껴서
이거 좀 빠르게 늘려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 전투함을 만드는 이유가 단순히 개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최근 들어 경계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중국 경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난 9월 25일 날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 기지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 사령부 소속 함정인 블리리지 함이 입항했습니다. 그러니까 7함대라고 해서 이 인도태평양을 싹 다 어떻게 보면은 커버하고 있는, 거기 혹시 무슨 일 안 나나 위험한 일 없나 이거를 계속 커버하고 있는 이 함대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면 이 지휘하는 메인 함정이 입항을 한 겁니다. 이 부산으로. 그래서 블루리지 함은 한반도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미국의 핵심 전력이에요. 실제로 저 밑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본도 위험하다, 그럼 바로 출발하고요. 동남아 쪽도 바로 출발하는 그런 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뭘 하는지, 중국의 앞에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누구보다 자세하게 지켜보고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함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함대가 지금 어디로? 블루리지함, 이 지휘함이 부산으로 입항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 3월 11일에 과거 일본 동북부 지진 발생 직후에 싱가포르 항에 정박해 있다가 구호물자를 싣고 바로 출동해서 일본한테 도움을 줬던 항이 이 함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1975년 4월 남베트남 정부가 붕괴될 당시에 구엔카오 키 부통령이 헬기를 타고 탈출해 착륙한 함정이 얘기한 이 블루리치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금 이 아시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서 먼저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블루리치함인데, 그 함이 어디? 부산항에 입항을 한 거죠. 사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코앞에 온 거거든요. 코앞에서 입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계를 하고 지금 중국한테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군함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군함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마스가 해가지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자, 뭐 군함 만들자, 전투함 만들자,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들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든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최근에 미국 우주기업의 스페이스X 저궤도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속도를 향상을 시켰고요. 그다음 올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조선 얘기하다가 쓸데없이 스타링크 얘기 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선과 스타링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조선이 들어왔다, 미국의 선박이 만들어진다, 미국의 전투함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무조건 스타링크가 붙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스타링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과 기기접합성 평가를 마치고 한국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했어요. 사실 들어온다고 한 건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이번에 통과를 하고 이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가 중요해요. 스타링크가 한국에 정말로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 잘 돼 있는 나라에 위성통신으로 돈 벌라고 들어오겠느냐? 사실 시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들어오냐 이거죠. 스타링크 위성은 약 8,475개고 스페이스X는 총 12,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대 34,000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아시겠지만 이 땅 위에서 이 철탑을 세워가지고 쏘는 그 통신이 안 닿는 곳에서 농촌이나 외딴 지역을 우주에서 쏴가지고 좀 인터넷을 하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뭐 이것만 해도 괜찮지 않겠냐, 굳이 뭐 우리가 땅 위에서 해야겠냐,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스타링크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7함대 부산기지 입항과 이 스타링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인 부분인데, 이제 스타링크 도입과 미국 7함대 무인기 관계입니다. 한국은 위성통신 서비스가 굳이 사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여기저기 너무 잘 됩니다.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너무 잘 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빠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스타링크의 장점은 통신 서비스가 국토를 커버하지 못할 때 발휘하는데 이미 커버가 되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국토 대부분에 통신망이 깔려 있어서 인터넷 이용이 수월한 한국에서 스타링크가 힘을 발휘하기 힘든 거 아니냐라는 지배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누가 방문을 했느냐? 일론 머스크가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진출을 준비하던 시기에 미국 우주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를 하는데 군 관계자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우주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미 우주군 참모총장 등이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한국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문을 해요. 그 방문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스타링크랑 실제 이 통신 서비스랑 우주군이랑 뭔 상관이야.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연합 우주작전의 한국군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을 경계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이 스타링크가 들어올 때 얘네가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2022년 12월에 주한미 우주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군이 언제 중국, 북한을 상대로 경계하기 위해서 스타링크가 들어올 때 방문을 한 거죠. 왜 그러냐? 과거도 똑같아요. 필리핀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심해져서 미국과 방위 협력 확대 협정을 맺고 미국의 순환 배치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조금 경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타링크는 주둔한 미군이 사용할 위성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필리핀 통신사업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미군이 쓸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미군이 사실 한국 통신망 쓰겠습니까? 자기네 통신망 쓰겠죠. 근데 자기네 통신망을 땅에다가는 지을 수 있겠지만 바다에단 못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스타링크가 진출을 하는 겁니다. 일본도 주일 미군을 위한 위성망을 구축한 다음에 미군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통신 서비스 시작하더라. 결론은 뭐냐? 이 스타링크는 사실 위성통신 서비스가 아니다. 미국의 이 미군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통신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겸사겸사 이제 통신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군이 한반도 근처를 조금 경계하고 집중해서 보고 있고 혹시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근처에 뭔 일 나겠어?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다가 저 한반도 밑에 있는 저 필리핀이랑 그 다음에 일본에다가만 이렇게 구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조금 더 이거 깊게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거죠. 여기까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스타링크와 군의 관계는 스타실드라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 군을 위한 보안 위성 네트워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네트워크가 아니라 군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들어와야 스타실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서비스는 겸사겸사고 이게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스타링크는 2023년 관련 계약을 맺은 상태로 현대전쟁에서 네트워크전 역량이 중요하다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을 이미 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군이 사실 뭐 통신탑 다 무너졌는데도 인터넷 가능했죠. 왜 가능했어요? 스타링크 덕분에 지원해줬죠. 그래서 통신과 정찰, 표적 공격을 수행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등 여기에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그래서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는 건 미군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들어온다라고 보면 돼요. 통신 서비스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군함과 스타링크의 관계, 스타링크로 군함을 다 박살냈어요. 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함대 공격을 이끌어온 해군 해상 드론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의 함대를 다 부시고 다녔습니다. 왜? 통신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냥 드론에다가. 어떻게 연결시키냐? 드론에다가
스타링크가 떠 있으니까. 그래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드론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격 지점의 영상을 전송을 하고 그냥 다 보여줍니다. 작전 반경은 최대 600km, 최대 속도는 시속 75km로 알려져 있고요. 적에게 다가가 자폭하는 기능 외에도 뭐 정찰하고 뭐 해안 순찰하고 꼭 터지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페오도시아 항구를 공습해 러시아군의 최신 군함인 세르게이 코토프함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당 얼마? 850억. 하나 부실 때마다 850억씩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스타링크에서 도와줘가지고 사용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이미 선박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해상 드론에 대한 수요, 해상 드론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바다 위에서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냥 지도 보면 알아요. 중국, 대만, 일본, 한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육지 싸움이 안 된단 말이야. 날아서 때리든가 바다에서 때리든가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뭐다?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완전 그냥 커버리지를 싸가지고 바다에서도 때리고 나라에서 때리고 하늘에서 때리고 다 하겠죠. 해상 드론 또는 날아다니는 드론 다 쏘겠죠. 그렇게 싸움 준비를 제가 봤을 땐 미국이 미리미리 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뜻은 이거 잘하면 이거 한국도 지금 이 미군의 경계 대상으로 들어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건 단순히 위성통신 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 경계 강화입니다. 특히 보다 지금 조선에 대한 진심을 다하고 이 조선으로 군함을 만들고 그 군함에 대한 통신을 구축하는 게 스타링크 스타실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얘네가 오면 이건 무조건 따라 들어와야 돼요. 미국 군사통신 스타실드를 쓰기 위한 기반이고요. 군함이 먼저 기반이 되고 그거를 통솔하는 스타링크가 진출을 하는 거다. 그래서 미군과 조선 협업 다음은 아마 위성통신이나 통신 협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 INC라든가 KTS라든가 지금 스타링크랑 연관돼 있는 기업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데 확정난 게 없어요. 얘네들도 지금 정확하게 한다고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K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관련된 지금 SK, KT, LG다 스타링크랑 협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항모 그 다음에 군함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조선 협력하고 배 만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배는 통신을 써야 되는데 그게 스타링크다. 그래서 조선 협력 다음은 위성통신이나 뭐 6G나 이런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아까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적어봤자 쓸데도 없어요. 제가 어디다 씁니까? 개인정보를.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거나 어플에다 중요한 내용을 쓰면은 여러분들한테 푸시 알람이 가요. 이거 푸시 알람은 그냥 중요한 글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푸시 알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승인이나 허용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승인이나 허용을 해주셨을 때 이제 중요한 글이 왔구나 올라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냥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시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거든요.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0월 31일, 30일, 29, 28일 추천주, 그 다음에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무료로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거든요. 종목 시황 테마주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딴 거 안 바라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보니까 댓글 꼭 짧게라도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